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자기 돌봄이에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82페이지, 나보다 더 나은 나는 없다. 나보다 더 나은 나는 없다. 내 내면에 있는 그런 열등감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먼저 책 내용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개를 조금씩 해드릴게요. 검은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레스토랑에 들어와서 한마디 했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어둡죠? 남자는 선글라스를 낀 사실을 잊고 있었다. 나는 부족하다, 못났다, 완전하지 못하다. 그런 선글라스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본성을 알아보지 못한다. 나의 본성을 깨우치는 훈련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벗기. 즉, 나는 부족하다는 자기 혐오, 자기 불만족을 알아채고 그런 자신에게 연민을 보내는 것이다. 연민의 눈길로 나를 바라볼 때, 그럴 때만이 나의 완전함을 깨우칠 수 있는 생각과 믿음이 생긴다. 자기 혐오와 자기 불만족도 어떤 면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사랑이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기 비판, 자기 불만족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나를 사랑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지켜보겠다는 용기. 그 힘으로 우리는 삶의 온갖 고통과 괴로움, 두려움과 맞설 수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힘들고 아픈 요소는 무서운 것이 아니다. 나의 본성, 나의 선함, 그런 마음을 믿음으로써 충분히 감싸 안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 자신의 내면의 그런 숨기고 싶은, 그리고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 자신에게 솔직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 있는 그대로를 들여다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조금씩은 다 열등감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열등감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되는데,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치심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비판을 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자신한테 화살을 쏘는 거와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어떤 원인이 있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어떤 뭐 계기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내 내면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화살을 맞은 거와 같다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화살을 맞았다고 비유를 하는데요. 그런 화살을 1차적으로 맞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자책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그러한 생각들은 내가 내 자신한테 화살을 또 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화살을 쏘는 거와 같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그렇게 처음에 그런 화살을 맞았는데 그 맞은 화살에다가 내가 내 자신한테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자신을 괴롭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한 생각이 내 자신에게 또 한 번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만 쏘느냐, 주기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내 자신한테 계속 화살을 쏘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한 번 생각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러한 생각들, 감정들이, 마음들이 남아있으면 계속 내 자신에게 힘들게, 아프게 화살을 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면서 그런 내 감정들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그냥 외면한 채 모른 척하고 회피하고 도망쳐버리고 하면 그것 또한 그런 2차적인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거를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와 같다는 거죠. 자기 합리화. 화살을 쏘는 거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자신에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한 감정이나 그러한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혼자 있는데 그 혼자 있는 그 시간조차도 그 시간에서도 나 스스로를 부끄러운 생각을,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연유로 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전히 혼자 있을 때도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한 생각들이, 그런 열등감들이.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가까워질 수 없으니까 그런 바깥 다른 사람들, 외부의 사람들과도 가깝게 지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할 수 있는 것이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 중독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보상을 받고 싶은 그런 보상 심리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내 자신과도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에 파묻혀서 그걸로 인해서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심리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책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스스로 감추어진 자기, 비밀스러운 자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나를 받아들여 주리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된다. 내가 나를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하는 것이다. 나의 진짜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알면 거절당할까봐 우리는 두렵다. 그래서 더더욱 자신을 감추고 믿지 못한다. 자신에 대한 불신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열등감이 너무 높아서 그런 마음이 커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난 이것밖에 안 돼. 난 역시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숨기려 하고 회피하려 하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가 없다는 거에서 인간관계도 정말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한 점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여기 명상하는 법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너무 길어서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어떤 게 나오냐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하지 않은 걸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부끄러워하는, 내가 숨기고 싶은 그것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하지 않은 걸까? 네, 그런 점에서 대한 명상이 있고요. 그리고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삶은 더 나아갈 수 없다.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더 성장해가고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성숙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삶은 더 나아갈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명상을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조용한 공간에서 명상을 시작한다. 먼저 멈춤을 생각한다. 나의 어딘가에 늘 묵직하게 남아있는 일, 생각하기 싫어 한쪽으로 치워둔 일은 없는지 확인해 본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원망과 자책일지도 모른다.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일, 행동, 감정 등을 천천히 떠올려 본다.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며 해를 끼친 일이기도 하고 숨어서 폭식하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같이 화를 낸 일, 싫다고 말을 하지 못해 억지로 했던 일일 수도 있다. 대부분 수동성과 분노, 잘못된 판단 등에 관한 것이다. 그것을 떠올려 볼 때의 느낌은 어떤지, 내 의식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껴본다. 이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 일을 이제는 바꾸고 싶다고,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해보라. 좋아. 이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나로군 하고 인정한다. 그리고 이런 부족하고 열등하고 힘없다고 느끼는 나에게 애도의 마음과 연민을 품으면 어떻게 될지 느껴보라. 반대로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미움과 자책을 계속 지니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지 관찰해보라. 이것은 나에 대한 공감을 넘어 인정하고 허용하는 단계다. 나아가 무엇이 이것을 바꾸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무엇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지 살펴보라. 거기에는 자신이 지금과 달라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강력한 두려움이 있다. 그 두려움의 실체, 그 뿌리를 관찰해보라. 이 뿌리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당신 안에서 충족되지 못한 어떤 부분이 당신을 잘못된 행동으로 이끌었다. 이 충족되지 못한 욕구와 그로 인한 상처, 그리고 괜찮지 않다는 느낌을 관찰해 본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아,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랬구나 하는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일을 다시 살펴본다. 당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누군가의 눈으로, 혹은 사랑하는 부모의 눈으로, 다정한 친구의 눈으로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그 눈길은 당신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당신의 진정한 의도란 무엇인가? 당신은 자신에게 해를 입히고 괴로움과 고통을 주고 싶은가? 아니면 보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곳에서 살기 위해 치유를 바라고 있는가? 이제 이해와 사랑이 담긴 메시지를 당신 깊숙한 곳에 흘려보낸다. 나를 용서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혜의 눈과 연민의 가슴, 이 두 가지는 당신이 의도한 대로 이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당신이란 존재의 현명함이 어떤 메시지와 어떤 이해의 말을 전하는지 귀 기울여 보라. 그 말과 메시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라. 그 지혜와 친절의 마음이 자신의 삶에서 원하지 않는 행동을 품어 안을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느껴보라. 여기서처럼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내 자신에게, 내면에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답을 하면서 명상을 하는데, 이것을 한 번에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들여다보고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해요. 여기 잠깐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내 안에 뒤엉키고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쉽지 않다. 꼭꼭 덮어둔 이불을 확 걷어버리면 너무 춥고 아프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인정하기 싫은 너무 아픈 상황이라면 조금씩 다가가겠다는 조심스러운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감정들, 그러한 생각들, 그런 아픈 상처들,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끝내야지 그런 생각을 성급하게 하시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내 자신을 알아가고 그리고 부드럽게 감쌀 수 있는 내 자신을 돌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명상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조금씩 내 자신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